네, 벌써 6번째 질문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습지에서 우리가 힘든 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지에서 반대로 우리가 좀 사려야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실습지에서는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게 많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실습지 가서 조심해라 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성추행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일은 터치가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터치가 많을 수밖에 없죠.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부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는 어디를 만져줘야 될 수도 있고, 신체 어딘가를 만져야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추행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저희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병원 생활할 때 느끼기로는 실제로 혹은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성추행을 학생들이 당했다고 느꼈을 때 혹은 진짜로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부장님들이나 그 보고를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에이 아픈 사람들이잖아 라면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추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게 성추행인 거 맞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추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추행이라는 것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습 나가서는요. 이제 굉장히 용기 내기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굉장히 용기 내기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본인한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 느끼면 본인이 단호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성추행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라는 단어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접근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병원에서는 감염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부터 감염에 대한 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실습을 다녀오거나 또는 실습 중에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데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가 병원에 이러이러한 감염 환자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실습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사실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학생들이 사실 실습 전에 이런 감염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분명히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가 오는 거는 우선 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정확히 모르고 접근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효준기념간호학원 같은 경우는 실습 전에 전교생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실습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A형 간염이라든지 또는 혈행성으로 전파가 되는 B형 간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비말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흡기 감염의 대표적인 결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지를 학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감염에 가장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항생제 다제 내성균이라는 이런 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린 이런 강력한 균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생이 생긴 균에 대한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항생제 다제 내성균은 상처를 직접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분비물끼리 접촉한다든지 밀접 접촉을 통해서 내가 개인위생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옮겨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병들이 손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에 있었다면 다제내성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병원 직원들 또는 그 병동의 간호사라든지 직원들은 지금쯤 살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겠죠? 네. 하지만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그런 환자들과 지금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를 하고 담당 강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개인위생이 철저해졌어요. 조금 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밖에 있는 소아과, 내과에 감기 환자가 없어서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위생, 손위생, 그 다음에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위생이 좋아진 그런 덕분이라고 하면 병원 관계자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시겠죠?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합시다. 네. 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범죄, 뭐 감염병, 굳이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일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방법을 깨우치신다면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고. 네, 자 벌써 이렇게 7번 질문까지 왔는데요. 사실 7번 질문은 두 분에게 제가 미리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블랭크 처리를 해놨는데 7번 질문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임원장님 그리고 미란쌤께서 실습을 나갈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고 싶으신 게 있다라면 어떤 건가? 입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원장님. 네. 저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미란쌤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감염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당연하죠. 병균들이 득실득실하니까요. 혹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요. 근데 병원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요.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냐 안전한 곳이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내가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습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가 규칙만 지킨다면 나한테 문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좀 규칙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이제 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힘을 좀 내게 도와드려야겠죠. 제가 어떤 말을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를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은 높을수록 더 많은 눈물을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한라산을 가면은 백록담이라고 있죠? 그것보다는 백두산, 훨씬 더 높은 백두산에 있는 천지가 훨씬 더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히나 실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커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대부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국비라는 좋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듣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네.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국비라는 것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열심히 실습에 임하고 우리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어쩌다 보니. 네. 저희 미란쌤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학원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고충을 상담하고 또 학생들이 얼마나 훈련에 잘 적응하는지를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시 돌아가서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실습 사실 시간으로 말하면 780시간이지만 날짜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8일 정도예요. 네, 8시간씩 했을 때. 네네, 하루에 네네. 8시간씩 기준으로 했을 때 98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실습이 780시간이라고 하면 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헤어컷 매달 거의 하시죠? 네. 이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손질해주는 요즘은 네. 호칭이 많이 달라졌죠.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고객의 머리에 가위를 댈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카락 물론 외모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조금 잘못 만졌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의 실습이 98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이런 실습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이 중요하고요. 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8일을 한 병원 또는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살짝 착각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일이 능숙해지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존감을 세우는 건 좋은데 직원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직원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는 행동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직원들하고 관계가 편해지면서 직원들끼리는 직원의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뒷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그 직원과 맞장구를 치면서 다른 직원의 험담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직원과 학생과의 선을 꼭 지켜주실 거를 저는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에 관한 7가지의 Q&A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요, 이 간호조무사 실습생 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울 거란 생각이 물씬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미란쌤과 임원장님이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하니까요 든든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효준기념 간호학원 학생들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두 분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실습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가는 길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구호 외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다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좀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효준기념간호학원 당신에게 날개를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안녕.